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금세 10시 5분이 됐죠. 2부로 금방 찾아왔습니다. 경제상식 퀴즈 오늘 정답은요. 디저트였습니다. 디저트. 디저트의 인기는 갈수록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밥은 좀 저렴한 거 먹어도 디저트만큼은 내가 비싸지만 돈 모아서 분위기도 내면서 먹겠다. 이런 수요들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두바이 쫀득 쿠키 같은 거 요즘 거의 뭐 한 알에 막 9,000원, 9,500원 어디는 10,000원도 한다는데 없어서 못 먹는다고 하고요. 어떻게 보면 또 디저트가 산업을 또 만들기도 합니다. 황성희님, 라떼는 구내식당 밥 먹고 자판기에서 200원짜리 커피가 디저트였는데 요즘엔 디저트가 뭐 별다방 커피 이렇게 돼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졌어요. 이렇게도 보내주셨고요. 0358님, 디저트 때문에 다이어트 항상 실패해요. 라고. 왜 항상 디저트는 그렇게 맛있고 달달한 건지. 아까 임현옥님을 비롯해서 진짜 많은 분들이 아무리 배가 불러도 디저트 배는 따로 있어요. 라고도 진짜 많이들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은 6607님. 오늘은 회사 하루 쉬고 아이들이랑 디저트 카페 투어 한답니다. 신나고 달콤한 하루를 기대해 봅니다. 이게 또 스트레스가 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다이어트 실패하시는 분들을 비롯해서 열량이 엄청나죠. 열량이 엄청나고 2480님이 와이프가 매일 저녁 몸무게를 재면서 살쪘다고 투덜댑니다. 밥도 안 먹는데 왜 살찌냐고. 저는 밥만 안 먹지 나머지를 다 먹잖아 라고 속으로 외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예. 오늘도 평화로운 2480님의 가정이었고요. 여러분의 실시간 의견 계속해서 받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 계속해서 열려 있고요. 환율 한번 볼까요? 1,455원으로 어제보다는 한 3, 4원 정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1,450원대 중반, 55원대고요. 코스피는 강보합으로 출발했다가 아까 살짝 약보합으로 돌아섰다가 지금은 0.4% 오른 5,321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0.57% 오른 1,121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좀 쉬어가고요. 현대차가 다시 4.9% 오르면서 50만 원대를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아도 4%대 강세, 셀트리온이 4%대 강세, 하나금융지주는 3%대 강세, 금융주의 강세가 또 코스피에서는 이어지고 있고요. 최근에 좀 안 좋았던 코스닥 내 바이오 관련주들이 오늘은 좀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 알테오젠도 반등을 하고 있고 오늘 또 이제 바이오주 중에서 상한가 간 종목도 있고 바이오주들이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왜 우리 증시에서 아직까지 테마성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우주 관련주들도 최근에는 강세거든요. 특히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 X라고 하는 민간 최대 우주항공 기업, 거기가 또 이제 IPO 기업 공개 상장을 준비한다라는 소식에 덩달아 올라가고 있는데요. 우주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고 또 투자처로는 어떨지 같이 한번 배워보시죠. NH투자증권의 애널리스트인 이재광 연구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페이스 X에 대한 관심이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에서도 되게 뜨겁죠. 뭐 전 세계적이라고 볼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 뭐 아시겠지만 그분이야 워낙 뭐라고 할까요? 그 팬덤이 엄청나잖아요. 예. 뭐 물론 그에 대한 합당한 이유도 다 있겠지만 어쨌든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해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스페이스 X가 네. XAI라고 하는 AI 만든 그 그록이라는 거 서비스하는 네네네. AI 기업이랑 합병을 한다고 해요. 그렇죠. 발표를 했죠 이미. 예. 그거는 뭐를 노리는 겁니까? 뭐 사실 이거는 저는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보고요. 네. 사업적 관점, 금융공학적 관점 이렇게 두 가지로 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네. 일단 사업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이게 지금 2월 며칠 전이거든요. 사실 이게 발표된 게. 네. 예, 좀 갑자기 이제 그러니까 IPO가 먼저 나왔었고요. IPO는 12월에 나왔었고 예. SpaceX 그 뒤에 이제 막 여러 가지가 계속 뉴스가 나오는데
이제 XAI랑 합병하는 건 얼마 전에 이제 갑자기 나왔고요. 네. 숫자로 말씀드리면 이제 가치 평가를 했어요. 둘 다 비상장이니까. 네. 스페이스X를 1조 달러로 했고 XAI를 2,500달러. 엄청나게 해서 이 새로운 회사를 1.25달러 이렇게 했고요. 네. 뭐 이제 사업적으로 이유를 먼저 보면은 이게 사실 뭐 공식적으로 코멘트를 한 건 없어요. 그 회사나 이런 데서 다 이제 non 코멘트로 가는데 그래도 이제 워낙 일론 머스크는 X 구 트위터를 열심히 하시죠. 네. 네, 거기에 나온 거로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제 우주 데이터 센터를 맞아요. 한다. 그래서 이제 XAI에서는 이제 최첨단 이제 LML 모델 개발에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하고 이제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새로운 사업을 하는 뭐 이런 게 이제 사업적 관점으로 보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다보스 포럼이 있었는데 그때 일론 머스크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한 걸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태양 에너지로 구동이 되고 그다음 우주 저궤도에서요. 그래서 이 진공 상태니까 우주에는 진공 상태에서 냉각이 되는 이런 광대한 위성군 지금 마치 스타링크처럼 이걸 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우주 데이터 센터가 이제 가장 저렴한 방법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뭐 일론 머스크 말로는 3년 내에 실현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일단 스페이스X가 우주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데 그걸 쏘아 올리고 네. XAI는 데이터 센터가 많이 필요한데 그걸 우주에다 만들고 네. 그걸 같이 할 수 있는 사업 쪽. 이제 그렇게 일단 내러티브가 짜여진 거죠. 그것도 둘 다 뭐 일론 머스크가 최대 주주니. 일론 뭐 사실 머스크 정확한 지분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공개가 이제 또 안 된 측면이 있어요. 최대 비상장에서도. 주주라고 표현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아, 이게 그래요? 이제 그게 말이 달라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메이저리티 쉐어홀더라고 했다가 그것도 오보로 정정했었거든요. 그 이제 외신 보면은 그게 저도 왜 이게 공개가 안 뭐라 되는 하지? 거죠? 비상장이잖아요. 공개할 아니 왜 이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왜 그 감사 보고서 쓰는 아니, 회사들 보면 최대 주주 지분율이 나오긴 비상장은 하는데 공개를 안 해요. 안 의무는 해도 아니고.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최대 주주라기보다는 컨트롤링 쉐어홀더. 말이 좀 말이 미묘하네요. 아다르고 어다르지만 예를 들면 뭐 최대 주주라면 뭐 50%, 60% 이걸 표현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30%여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제일 많으면 많거나 아니면 이제 의사결정권이 그렇죠. 더 있거나 하면 이제 어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사실 뭐 그렇죠. 근데 사실상 뭐 예. 테슬라부터 스페이스X, XAI 맞아요. 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도 사실 생각으로 가는 지금 거니까. 일론 머스크가 최대 주주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거기에 또 상장이 돼 있고 네, 다른 네, 주주들도 네. 많고. 계속 희석되고. 예. 그러면은 사업적인 얘기는 들어봤고 네. 아까 금융공학적인 계산도 깔려 있을 거다라고 그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뭐부터 말씀드릴까요? 일단 네. 사업적인 거에 이제 실현 가능성 이것도 사실 중요하죠. 그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되냐? 그러니까 우주 데이터 센터가 되냐? 예.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제가 함부로 말할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 사실 뭐 그런 공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지금 누구도 뭐 이렇게 말 못해요, 사실. 근데 이 아이디어는 뭐 일론 머스크가 최초로 생각한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사실 그동안의 일론 머스크의 사업도 다 일론 머스크 최초로 생각한 건 하나도 없어요. 아하. 전기차도 그렇고 맞아요. 제사장 발사체도 그렇고 다 이미 있던 거를 테슬라도 인수한 거였죠. 성공 좀 시킨 그렇죠. 거죠. 근데 사실 이 우주에다 뭘 하는 것도 누구나 다 원래 있었고 가장 제가 좀 찾아봤는데 예. 제일 처음에 이거에 이제 어쨌든 나왔던 거는 1941년입니다. 아, 그 아이디어가요? 네, 이제 소설에 나왔는데 되게 그 아이로봇 영화 보셨어요? 네네네. 그 이제 그 로봇 쪽에 이제 그런 SF 쪽에 되게 유명하신 이제 소설가 지금 작고하셨지만 아이작 아시모프 그 영화 속에도 그 주인공 이름 나오죠. 네. 예. 근데 그 41년에 발표했던 소설이 이제 영어로는 리즌, 한글로는 뭐 이성이라는 소설에 이런 개념이 처음 나와요. 아, 우주 데이터 우주에다가 센터가. 해가지고 태양광을 해서 지하에다 이제 전기를 쏴주는. 사실 이제 그때부터 뭐 있었던 거고 최근에는 이제 이런 걸 얘기했던 거는 뭐 작년만 해도 제프 베조스도 작년 10월에 얘기를 했었고요. 10년에서 20년 내에 우주 데이터 센터가 실현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 실제로 이미 이걸 하고 있는 데는 구글입니다. 구글이 이제 플래닛하고 같이 이미 이 임무를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시범적으로 하는데 구글이 그러면은 지금 우주에다가 데이터 센터처럼 뭐 쏘아 올려서 만들고 아직 있는 거예요? 쏘지는 않았고요. 지금 목표는 27년, 그러니까 내년 초까지 얼마 안 이제 남았네요.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고 있고요. 여기 안에다가 이제 구글은 GPU가 아니죠. TPU 칩을 탑재를 해가지고 해보겠다. 발사 예정으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요. 스타트업들도 꽤 많아요.
예, 아마존이 투자한 회사 중에 스타클라우드라는 회사도 있고요. 이런 데도 지금 GPU를 띄워가지고 예, 이걸 구현해보겠다 하는 데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기술적인 거든 뭐든 어차피 같은 말일 수 있는데 경제성이 있냐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된다고 그렇죠. 해도 이게 만약에 지상에 하는 것보다 배로 비싼 걸 왜 합니까? 애초에 이게 지금 주목받는 거는 AI 하려면은 칩도 많아야 되고 데이터 센터 많이 지어야 되는데 그걸 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왜냐면은 전력도 필요하고 한 막 지금 난리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우주에다 하면은 싸게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이게 아이캐칭이 되는 건데 이게 되려면은 현재는 이제 한 세 가지 가정이 합치가 돼야 돼요. 세 가지요. 네. 첫째는 어쨌든 우주에 해야 되잖아요. 네. 위성 발사하는 가격이 더 떨어질 거다. 지금도보다 훨씬 탁탁탁 떨어질 거다라는 가정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AI 칩들이 우주 환경에서 작동이 돼야 됩니다. 이건 사실 아직 그렇죠, 아무도 그렇죠. 안 해봤어요. 아. 네. 우주는 되게 가혹한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더 비싸고 하는 이유인데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첫째는 이제 방사능이 이렇게 차폐가 될 거냐. 그래도 작동이 될 거냐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냉각함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아이디어는 야 우주는 되게 춥고 네. 그러니까 냉각되잖아 하는데 그게 될 거냐도 아직 검증은 안 된 거죠. 근데 된다는 가정하에 지금 다 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계속 AI에 대한 발전이 계속돼서 이 수요가 지속될 거냐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죠. 아, 그렇죠. 네. AI 이런 수요. 게 다 된다는 가정하에 지금 이렇게 되고요. 그럼 언제 될 거냐? 그거를 뭐 당연히 제가 그거를 말하기는 어려운데 저 찾아봤습니다. 예. 가장 최근에 이제 작년 11월에 구글이 그 논문을 냈더라고요. 아까 말한 이제 그 프로젝트 프로그램 때문에 네. 그 논문을 읽어보면은 발사 가격이 일단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팩터로 작용하는데 지금 한 이제 이건 다 다르긴 한데 그냥 평균적으로 키로당 지금 $1,000 정도로 보는데 예. 이게 $200 정도까지 떨어지면 5분의 1로 떨어지면은 예. 지상에서 짓는 거랑 비슷해지겠네라고 이제 나와요. 그리고 그게 될 거는 한 2030년대 중반쯤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그 논문에서 나옵니다. 그걸 10년 인용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뭔 공상 같은 소리야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10년 뒤에는 이게 그냥 일상이 돼 있을 그 수도 일단 있고 구글에서 연구한 바로는 우리가 지금 AI 서비스를 저기 지구 궤도 위에 떠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 받아서 쓸 수도 있는 거고 10년 뒤에. 그렇게 될 경제성이 나오려면은 발사 가격이 일단 5분의 1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한 뭐 10년 정도 걸릴 것 같다라는 게 구글의 주장이 이 연구 논문의 주장이고요. 하지만 또 이제 열성적인 지지자분들도 많죠. 일론 머스크가 하면 할수 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근데 그쪽에서는 야 뭔 소리냐. 지금 스타쉽 지금 잘 되고 있고 앞으로 그만되고 스타쉽 나오고 혹은 지금 블루오리진에서도 뉴글랜 지금 네. 뭐 이제 2번밖에 안 쐈지만 어쨌든 이제 뉴글랜도 되고 하면은 그게 더 빨리 떨어질 거다. 가격이. 네, 그러면은 뭐 10년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재사용 발사체들이 또 이제 많이 확대가 되고 규모도 커지고 과거에는 25인승 버스로 왔다 갔다 했다면 이제 그렇죠. 45인승 버스로 왔다 갔다 쉽게 하고 얘기하면은 스타링 이건 뒤에 말씀드리고 하는데 지금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팔콘 9이죠. 예. 그게 대충 페이로드가 한 20톤 정도 돼요. 그러니까 실을 수 있는 중량 20톤. 네, 그리고 사실 덤프 팔콘 트럭 하나 9은 비슷하고. 완전 재사용 발사체는 아니고요. 1단만 재사용하는 아하, 거죠. 2단은 그렇죠, 그렇죠. 일회용이고. 예. 근데 지금 이제 스타쉽. 최근까지 11번 쐈는데 스타쉽 같은 경우는 일단 페이로드가 최소 5배 이상이에요. 100톤 이상이에요. 100톤을 실을 수 네, 있다고요. 이제 궤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한 150톤까지도 할 수 있다. 지금 그걸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5배 이상이죠 최소. 그리고 이거는 완전 재사용이에요. 1단, 2단 다 재사용.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팔콘 9처럼 진짜로 이제 안정화되면은 5분의 1 정도 떨어질 수도 있는 것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스타쉽이라고 하는 가장 거대한 우주 발사체에 실을 수 있는 분량이 왜 우리나라 덤프트럭 뭐 20톤, 25톤 하잖아요. 그거 한 4-5대 분량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네. 그거를 공사장이 아니라 우주로. 그렇죠. 엄청납니다. 궤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그게 지금 또 하자는 많아지고. 건 저궤도니까. 네, 저궤도면 상대적으로 금세 갔다 오죠. 금세라는 그리고 표현이 뭐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에 대한 논란은 많지만 사실 저도 이제 그분에 대한 뭐 호불호를 말하기는 싫지만 어쨌든 대단한 비전가는 맞고 이미 많이 보여줬잖아요. 네. 시기는 당연히 틀린 경우도 있고 뭐 하지만 어쨌든 방향은 대부분 맞아왔으니 예,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이제 뒤에 아까 질문하신 것으로 이제 연결되면은 그게 돈도 되고
네, 그래서 금융공학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 이제- 요거 하나만 더 네. 짚어보고 갈게요. 그러면 이제 우주에서 과연 네. AI 칩이 문제없이 잘 작동할 것인가를 봐야 네. 되는데 우주에서 고장 나면 어떻게 될 거냐. 지금 데이터 센터도 네, 그것도 종종 고장이 난다면서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제가 이 중요한 것만 다 짧게 말씀드렸었는데 당연히 그 문제도 있죠. 그리고 이게 칩의 발전 속도는 더 빠르잖아요. 네. 예를 들면 띄웠는데 그 칩이 이제 너무 성능이 떨어져. 그러면은 지상이면 가서 바꾸면 되잖아요. 우주는 가서 저게도는 할 수는 있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깨질 거고 사람이 가야 되니까 뭐 로봇 갈지 뭘지 그래서 모르겠으나 우주로 뭐 출장 갔다 쉽진 올 수도 않아요. 없고. 예. 우주에서 바꾸는 건 이제 그걸로 이제 반론 중에는 또 그런 것도 있는데 아하. 근데 이제 저는 그 생각도 들어요. 저궤도기 때문에 저궤도에다 뭘 띄우는 거는 수명이 짧아요. 저궤도잖아요. 네. 저궤도에는 무중력이 아니에요. 미소 중력이라고 표현하는데 중력이 있어요. 그래서 점점점 떨어져요. 우리가 아는 우주 정거장도 예. 계속 떠 있지만 이게 예. 계속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중간 계속 가가지고 밀어줘야 로켓이 돼요? 밀어줘요. 그거 다 돈이거든요. 그래요? 예. 가만히 있으면 지구 쪽으로 내려오고 그럼요. 있어서 예, 내려오다가 이제 그러면 이제 대기권에 들어가서 타는데 이런 위성도 저궤도 위성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것도 아 그래요. 예, 그게 그래서 자세 잡아줘야 되고. 그쵸 자세를 잡거나 그래서 그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연료를 소비하니까 또 하고 쉽지 않은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되게 결국에는 챌린징한 게 많아요. 우주 데이터 센터를 만듦에 있어서 네. 설치비뿐만 아니라 유지비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지상이랑 또 그거를 이제 계속 잘 비교해 볼 해야 테고. 되겠죠. 이걸 그냥 뭐 바로 바꿔버리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만약 발사 비용이 엄청 싸다. 그러면은 뭐 그냥 킬하고 새로 올리고 뭐 이래도 그렇죠. 되는 그럴 수 있는 거고요. 거고. 근데 또 그 네. 사이에 지상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 비용이 막 금세 그게 다 떨어졌다 다를 수 낮아지면 있고, 예를 들면 뭐 SMR이 갑자기 이렇게 돼가지고 뭐 하거나. 근데 사실 이건 전적 문제도 있지만 어디 짓느냐도 뭐 사실 문제가 땅은 한정돼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긴 하니까. 그래서 이제 원전도. 우주까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스페이스X랑 네. XAI의 합병 이야기 해봤는데 네. 근데 사실 금융 이야기 측면에서 보면 스페이스X는 굉장히 또 흑자 기업이죠. 확인은 안 됐지만 흑자라고 하죠. 뭐 그렇게 보이고 있죠. 네. 확인은 된 돈 것 잘 같습니다. 번다고 일론 머스크도 이야기하고 네네. 있고 XAI는 계속 돈을 또 써야 하는 입장이어서 그렇죠. 그래서 합치는 겁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면은 일단 이거를 얘기하려면은 2022년으로 일단 한번 가야 돼요. 22년도. 네, 이게 되게 복잡한데 네. 짧게 제가 간소히 설명드리면 2022년에 우리 다 이제 잊고 있겠지만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합니다. 아 그때 그때 시끌벅적했죠. 말 많았죠. 네. 갑자기 뭐 인수한다 했다가 안 한다 안 한다 했다가 했다. 뭐 많이 했다. 결국은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 말씀드리면은 당시 440억 달러 인수합니다. 자기 돈 320억 달러, 빚낸 거 120억 달러. 빚낸 거라기보다 이제 타인이 투자해 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막 테슬라 주식도 팔고 막 그랬었었어요. 아 맞아요. 그거 팔아서 이거 440억 달러면은 이게 얼마나 비싸게 산 거냐. 당시에 이 소식이 나오기 전에 트위터 주가 대비 40% 비싸게 주고 산 거고요. 오. 그다음에 뭐 이베비타 기준으로는 그때 이제 트위터가 상장사였으니까 이베비타로는 한 20에서 25배 정도 쳐준 거예요. 근데 현금으로 대비 기업 가치를 20배 넘게 쳐준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당시에 이제 비슷한 소셜 미디어 회사들 뭐 메타라든지 스냅이 그때 한 10배에서 15배 받았거든요. 훨씬 엄청 비싸게 산 거죠. 프리미엄을 높게 줬다. 네.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미래에셋 그룹에서 여기 참여하기도 했는데 3천억 정도를 어쨌든 그래서 트위터를 인수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이제 바로 이제 비상장이 됐죠. 완전히 다 인수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름을 이제 X로 바꿨죠. 그렇죠. 사실 저 트위터 진짜 오래 썼었거든요. 네. 2010년 전부터 나올 때부터 썼던 했는데 지금은 안 써요. 망가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이게 동의 안 하는 사람도 있다고 알겠지만 예. 오래 써온 사람 입장에서는 이미 망가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실제로 가치도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비상장이니까 이게 주가가 나오지 그렇죠. 않으니까 하지만 여기에 투자를 했던 외부 업체들, 예를 들면 피델리티 같은 데는 이걸 다 매년 평가하거든요. 거기에 피델리티의 보고서를 보면은 이제 알 수 있죠. 애들이 예를 들면 100원에 샀는데 뭐 50원으로 이제 평가 50원 손실 처리 뭐 이런 걸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최대 한 50에서 70% 하락했어요. 그 가치가. 기업 가치가. 예, 비상장이긴 하지만 예.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실수를 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이요? 네, 작년에 그 트위터, 그러니까 X를 XAI랑 합병을 시킵니다. 아. 정확하게 인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AI 하는 그룹 만드는 XAI가 X를 인수를 합니다. XAI가 트위터 X를 인수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또 가치 평가를 하죠. XAI는 800억 달러다. 그리고 X 구 트위터는 330억 달러다. 그래서 이 합병 회사는 1,130억 달러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비상장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도 이제 그 일론 머스크 회사는 X라는 그 알파벳이 많이 붙어가지고 헷갈리긴 한데 네. 트위터 X는 330억 달러, 네. XAI는 800억 달러 합치니까 1,130억 달러. 뭐 우리 돈으로 거의 뭐 150조 된 거겠죠. 엄청나죠. 그러면은 아까 제가 440억 달러에 샀다 그랬잖아요. X는 예. 트위터를. 근데 이게 한 절반가까지 절반 이하로 떨어졌겠지만 다시 이제 이번에 올라갔다. 평가에서 330억. 물론 440억단 떨어졌지만 어쨌든 전부 다 이제 올렸던 AI 거죠. 회사랑 또 같이 붙여놓으니까 그럼요. 또 가치가 또 심지어 올라갈 수 있고. XAI 이제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매달 매달 네. 10억 달러씩 지금 소진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아, 이건 뭐 투자한다고 사실 계속. 오픈 AI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회사임에도 800억 달러 이제 가치 평가를 해준 거죠. 잠시만요. 그럼 매월 거의 조 단위로 투자금이 그냥 들어간다. 쉽게 얘기하면 매달 1.5조가 날아가는데 그러면 1년이면 얼마입니까? 10조 이상이 나가는 거죠. AI 기업들은 또 천문학적인 투자를 또 계속 해야만 하고. 그쵸. 그래서 돈 잘 버는 스페이스 X랑 붙여서 그렇죠. 앞에서 그 우주 데이터 센터 같은 뭐 네. 사업 연관성도 하나만 있고. 더 말씀드리면은 어허. 이제 여기에 이제 마지막 이제 퍼즐이 완성되는 거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XAI가 예. 트위터까지 인수한 XAI를 이번에는 스페이스X랑 합병을 시키는 거죠. 그게 이제 다 합쳐진 처음. 거죠. 세 개가. 그렇죠. 세 개가 합쳐진 거예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번에는 가치 평가를 또 했는데 스페이스X는 1조 달러. 사실 직전에 작년 말 올해 초에 스페이스X 이제 그 주식 매각할 때 8천억 달러로 가치 평가해줬거든요. 불과 뭐 한두 달 만에 2천억 달러 플러스 1조 달러로 해줬고요. XAI는 1조 달러면 네, 한 1,500조. 1,450조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리고 XAI는 작년에 1,130억 달러를 했는데 이번에는 2,500억 2배 이상으로 올려서 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은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트위터에 투자했던 모든 사람들 다 구제됐습니다. 구제가 아니고 살아났어요? 일단 평가액은 어쨌든 현재는 아마 2-3배는 났을 거고요. 여기에 이제 스페이스 상장하면은 더 날 수도 있죠. 아, 그러니까 일론 모두가 머스크를 믿고 살아났죠. 네. 트위터 인수에 같이 참여했던 투자자들이 물려 있었는데 네. XAI랑 합병하면서 또 합병하고, 스페이스X랑 또 합병하면서 그리고 이제 상장사가 되면은 이제 현금화하기도 쉽죠. 그렇죠. 그래서 다 묶어서 패키지로 상장을 하면 네. 또 이제 우주 최강 기업 만들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효과가 나는데 예. 첫째는 아까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XAI는 이제 AI 하려면 우주 데이터나 이런 센터도 해야 되고 하면 네. 지금 엄청 돈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현금 창출이 안 되는 회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스페이스X가 버는 돈으로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투자를 해줄 수 있고 예, 같이 하고 비용 지출. 여기에 이제 더 큰 거는 상장하면은 아마 지금 예상으로는 500억 달러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 조달. 공모 자금이 조달하는 게. 조달하는 그러면 역사상 최고예요. 그 전에가 이제 아람코가 사우디 아람코가 290억 달러로 넘버원이었거든요. 상장할 때 500억 달러면 아우 머리야 얼마입니까? 한 60, 70조라 보시면 돼요. 조달하는 돈만. 들어오는 돈 이제 통장에 꽂히는 돈이. 그리고 이제 그 돈으로 하면은 뭐 한 5, 6년치 투자금 나오겠죠. 그게 이제 어디로 갈지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네. 스페이스 두 X에다가 가지 효과인 거죠. 네. XAI 합병을 하면 사실상 기업 규모만 지금 예상 나오는 게 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합친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요. 기업 가치로 치면은 지금 이제 XAI 합병 전에 나왔던 얘기는 1.5조 달러였어요. 한 2,000조 되는 거예요. 아우 머리야. 네. 근데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코스피 XAI가 절반. 붙었으니까 아마 그 이상으로 이제 하겠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지금 개인 재산으로 따지면 세계 최고 부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총 순으로 보면은 엔비디아, 뭐 구글, 알파벳, 애플이 앞에 또 있고 네. 테슬라보다는 그래서 또 그런 관측들도 나와요. 아예 스페이스X, XAI, 합친다? 트위터 X 합친 회사에다가 맞아요. 테슬라까지 합쳐서 맞아요. 전 세계 시총 1위를 노리지 않을까. 뭐 시총이 근데 이게 이건 이제 관측 막 예상입니다. 맞아요. 충분히 가능하고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은 스페이스X 상장을 먼저 할 거고요. 그러면은 테슬라랑 합치기가 그래도 복잡해요.
되게 복잡한 문제가 많은데 그래도 차라리 좀 나아요. 왜냐하면은 이런 장난을 못 치거든요. 장난이라고 표현하면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왜 XAI는 뭐 얼마고 제가 아까 말한 그거는 그냥 비상장이니까 이게 가능한 그러니까 테슬라 거거든요. 주주들의 반발. 아니요. 그러니까 합병 비율에 따라. 가격이라는 건 사실 정해지는 건데 비상장은 좀 그게 좀 더 수월하죠. 공개된 시장이 아직 거래가 안 됐잖아요. 뭐 그리고 재무제표는 이것도 공개도 안 돼 있고 그냥 사고 파는 사람이 정하면 그렇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나 이거 1조 달러인데 이러면은 그게 되는 건데 이제 그러면 논란이 생겨요. 당연히. 야, 왜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처럼 왜 이걸 1조 달러 줘? 만약에 지금 막 비상장 상태에서 합병시키면은 테슬라 주주에서는 입장에서는 좀 그렇죠. 좀 불리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이게 합병 비율이 불리해질 수 상장사가 되면은 이제 그런 논란이 좀 자유로워지죠. 거래되고 있는데 이거는 뭐 2조 달러고 여기는 1조니까 그에 준해서 비율대로 주식을 합치자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것도 찾아보면 되게 복잡해요. 법적인 문제도 많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일론 머스크가 또 그걸 했죠. 보상안을 받았죠. 그 마일스톤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 경영 성과에 따라서. 맞아요. 그래서 뭐 전기차 몇 대 팔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 휴머노이드 로봇 몇 대 하면은 뭐 이제 따따따해서 다 달성하면은 이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지분율이 거의 뭐 30% 가까이 되게 했는데 뭐 만약에 합병한다면 그건 또 어떻게 하지? 뭐 이런 복잡한 문제도 많고요. 근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금융공학적으로 뭐 테슬라를 더 살려줄 수도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사업적으로 뭐 명분이야 많죠. 지금 뭐 기승전 AI 시대인데 다 갖다 붙이면 돼요. 그렇죠. 네, 뭐 연결 안 되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테슬라도 또 뭐 그 트위터 X의 그 데이터를 또 가져온다고도 하고 XAI의 맞아요. 그리고 AI도 심지어 쓰기도 테슬라는 하고. 1월인가 이미 XAI에 20억 달러 투자했어요. 다 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죠. 이제 지분도 다 물리는 거라서 충분히 가능하다. 스페이스X가 네. 이제 상장을 이제 추진한다고 하는데 네. 요게 한 언제쯤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상장한 가장 다음에? 최근 보도로는 6월 말로 알고 있어요. 상반기 중으로요? 네, 목표가. 근데 또 이게 또 재밌는 게 그 일론 머스크 생일이 아마 그 근처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그러니까 뭐 생일에 맞추는 거 아니냐? 그건 이게 아닐 거예요. 아닐 다른 건데. 사람이면 에이 설마 자기 생일에 맞추겠어 하는데 또 머스크니까.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스페이스X의 상징이라고 하면은 역시 화성이잖아요. 예. 화성인데 화성 갈 그 거니까. 6월 말 그때쯤이 지구에서 화성이 가까워지는 뭐 그 시기라고 해서 뭐 그때 상징성 있게 아마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 무슨 뭐 행성이 뭐 이렇게 정렬되는 걸로 봤을 때 화성이 가장 가까이 궤도 오는 상 봤을 때 근데 그 이게 시기에 상장을 하면 뭐가 좋답니까? 뭐 풍수지리 분수질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뭐 손 없는 나인지 모르겠으나 그냥 상징성 뭐 근데 이거 이제 일론 머스크라는 캐릭터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 이게 상장 그 지금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될 텐데 쉽지 않거든요. 그 행정적인 것도 뭐든. 근데 이제 그거를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고객이 신속하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줘. 신속하게. 근데 또 재밌는 거는 그저께 이제 그제였죠 뉴스가 나왔는데 이 지금 모든 작업은 앞에 말씀드린 뭐 합병이고 뭐고 그다음에 지금 상장도 모건 스탠리가 주도하고 있어요. 예. 모건 스탠리는 일론 머스크랑 되게 친해요. 회사랑 친하다기보다는 거기에 이제 되게 유명하신 아이비 뱅커 분이 계세요. 네. 마이클 그라임스라고 있는데 되게 오래된 관계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정부에 들어갔었죠. 그래서 네, 트럼프 2기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고문으로 그 지금 뭐 했었던 뭐 인텔 투자하고 그다음에 히토류 기업 투자하고 뭐 이런 거를 어떤 사실상 주도했던 분이 마이클 그라임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갑자기 사표 내고 다시 모건 스탠리로 왔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겠죠. 이거 하면 돈 어마어마하게 벌 수 있거든요. 그렇죠 또. 네, 그리고 내가 그동안 열심히 성공. 해놨는데 자기가 벌어야지. 아무튼 네, 그런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목표는 6월 말이라고 하고요. 근데 바뀔 요거는 수는 있어요. 실제로 일론 머스크 생일 즈음에 혹은 화성이 가까이 오는 즈음에 네. 근데 확실한 건 올해 내내 할 되는지. 겁니다. 올해 내내 아마 할 거고 재미나네. 이렇게 빨리 하는 이유는 아마 이제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싶은 것가 아마 있을 거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자기 믿어준 투자자들에게 네. 약속을 또 것도 지키는 거고. 네. 그리고 또 여러모로. 중요한 게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의 목표는 화성 가는 거. 네. 화성의 제2의 지구를 만드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거는 실현 가능성이나 뭐 시간이나 아주 오랫동안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당장의 목표를 네. 달에 가는 걸로 바꿨더라고요. 최근에. 이거는 비일비재해요. 일론 머스크 생각해 보시면은 최초에는 뭐 이제 뭐 친환경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테슬라도 했던 거고
뭐 전기차 뭐 하고 뭐 솔라시티 이랬다가 네. 지금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번에 이것도 뭐 친환경이라는 거는 한 마디도 없어요. 안 나와요. 예, AI잖아요. 네. 이거는 대단한 능력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고의 지금 현재 지구상의 최고의 스탁 세일즈맨이다. 주식 세일즈맨 중에 최고는 일론 머스크인데 딱 그 시대를 관통하는 거를 탁 잘 물죠. 뭐 지금은 다들 잊으셨겠지만 비단 몇 년 전만 해도 비트코인이었어요. 네네네. 또 테슬라가 심지어로 투자도 했었고요. 많아요, 되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바뀌어왔던 게 피지컬 AI로 막 해서 지금 사실 누가 테슬라를 뭐 전기차 몇 대 팔았는지 이거 아무도 안 보잖아요. 그냥 뭐 바꿔버렸잖아요. 그 관점을. 그래서 이것도 저는 비슷하다 보는데 좀 찾아보면은 정부의 압박도 좀 있었다고 해요. 그런 의견도 있어요. 작년에 이제 나사에서 너무 그 화성으로 지금 하지 말고 좀 달에 좀 집중해 달라.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지금 큰 사업 중에 하나가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인데 달에 가는 프로젝트. 네, 달에다 어떻게 보면 달에다가 이제 기지를 건설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더 먼 미래, 더 먼 데로 가는 이제 그 중간 기지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인데 거기에 좀 집중해 달라라고 아하. 좀 압력을 넣었다는 말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맞는 추정 같아요. 또 스페이스X 아까 그 네. 이제 흑자를 볼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해 스페이스X가 쏘아 올린 로켓이 165회 네네네. 일주일에 3번씩 쏘는 거예요. 거의 뭐 이틀에 한 번 꼴이라고 봐도 되죠. 계속. 네. 이제 뭐 거의 그냥 버스 출발시키듯이 그냥 그렇죠. 당연한 일입니까? 그 실패도 안 하고 다 성공. 요새 그 감흥도 없잖아요. 요새는 그냥 그 감흥? 스타쉽 아. 네, 스타쉽을 보면은 와 하죠. 스타쉽은 이제 네. 더 크고 하니까. 근데 사실 사실 그- 팔콘9은 조마조마하지도 않고요. 그 다 생중계 하거든요. 이제 예전에 매번. 유튜브에서 했었는데 트위터 인수한 다음에는 이제 X로 생중계를 해줘요. 그 보면은 매 발사할 때마다 하는데 사실 아무도 잘 안 보고요. 저는 이제 처음에 가끔 보면은 조마조마하지도 않아요. 맞아요. 그냥 팔컨 9 이렇게 쏘고 그게 다시 자기 스스로 내려와서 착지할 때만 사람이 환호성 질렀었는데 그게 이제는 벌써 그게 십몇 년 전이에요. 그냥 당연해졌어요. 네. 그 지금은 이제 스타쉽이 이제 1단도 얼마 전에 이제 작년에 이제 메가질로를 이렇게 탁 잡는 거 보고 와, 젓가락처럼 잡는 네, 걸로. 했고 지금 이제 관건은 2단이 다시 와서 하느냐. 그건 아직 성공 못 했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와우 포인트고 사실 2단이라고 하는 건 그 스테인리스처럼 반짝이는 그러니까 두 개로 돼 있어요. 사실 이게 오징어 머리처럼 생긴 네. 그 일단 그 큰 우리가 말하는 덩어리도 스타쉽은 2단을 얘기하는 네. 거고요. 1단은 이제 헤비 부스터라고 사실 하는데 밑에 추진체 이렇게 쏴져 얘는 이제 분리되고. 갖다 올리고 얘는 내려오고 얘는 갔다가 다시 오는 거죠. 약간 우주 비행기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우주 왕복선처럼. 똑같아요. 네, 그 아이디어 우주 왕복선도 제상 발사체였어요. 그렇죠. 실패한 이유는 돈이 너무 많이 그건 너무 들었습니다. 비쌌고. 너무 많이 깨져가지고 근데 스타쉽은 그보다 훨씬 큰데 네. 더 싸게 왔다 갔다 하겠다.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젠 또 우리 그걸 당연스럽게 보고 있고 최근에 그 팔컨 9 그 발사하는 거 그 중계를 보면요. 네. 관제 센터에 별로 사람도 없고 갔다 와도 박수 치는 사람도 없고 다 그냥 하품하면서 그냥 엄청난 건긴 한데 일상하듯이 그렇게 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뭐 스페이스X 하면 다들 막 로켓 기업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틀린 말도 아니죠. 로켓 기업 맞는데 네. 굳이 표현하자면 저는 우주 인터넷 서비스 회사가 더 맞는 표현이라고 봐요. 왜냐 우리가 뭐 어떤 회사를 정의할 때 보통 매출의 비중이 큰 걸로 정의를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스페이스X는 작년에 한 150억 달러 번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네. 그 중에 100억 달러가 스타링크예요. 어허. 로켓 쏴줘서 버는 돈은 5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돼요. 3분의 1이고 네. 100억 달러 3분의 2가 스타링크 그러니까 통신이죠, 통신. 저 궤도 위성을 이용한 통신. 정확하게는 브로드밴드죠, 현재는. 브로드밴드라고 하면은 인터넷이신 거죠. 인터넷 서버. 그러니까 아직 전화 핸드폰은 통화가 아니잖아요. 아니라 네. 그렇죠. 근데 인터넷 궁극적으로는 그걸로 갈 거예요. 그걸 이제 통화까지. D2D 서비스라고 하거든요. 다이렉트 투 디바이스인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다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에 바로 연결되게. 근데 이걸 하려면 또 여러 가지들이 많은데 첫째는 이제 주파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작년에 스페이스X가 주파수 사는 데만 200억 달러 이상 썼어요. 그 예전에 이리듐 위성 전화처럼 네, 일반 스마트폰도 맞아요. 위성 통화가 가능하게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상장한다 했을 때 거기에 돈 많이 쓰려고 그러나 했는데 지금 보면 이제 우주 데이터 센터가 더 많을 것 같은 느낌. 좀 들죠. 국내로 좀 방향을 좀 돌려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한국 항공우주 카이, 뭐 여기 네. 이제 전투기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물론 이제 방산 비중이 절대적이긴 합니다만 방산 우주 관련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또 최근에 보면 스페이스X의 그 IPO 추진 덕분에 우주 관련 기업에 대한 그 투자들의 관심들도 되게 높아졌잖아요. 네. 우리 기업들의 가치도 재평가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좀 거리가 뭡니까? 이미 재평가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예. 말씀하신 앞서 나열한 회사들을 떠나서 지금 뭐 우주 뭐 이름에 우주만 들어가도 지금 뭐 최소 2배 이상 다 올랐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이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이런 방송에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은 일단은 참으세요. 전국 방송에. 근데 그거는 뭐 비난과 뭐 조롱이 아니고요. 제가 저를 조롱하는 게 아니고 네. 사실 저도 이 지금 주제로 섭외가 왔을 때 네. 제 작가님의 다른 거를 추천드렸어요. 오, 그래요? 어떤 주제로? 원래. 그 얘기하면 이제 시간 오버돼서 다음에 하면 하는데 그런데 아마 킬된 거겠죠? 이유는 제가 말한 거는 아직 주가가 안 올랐기 때문에. 관심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거는 이런 방송에 안 돼요. 소재로 그쵸. 다루지.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안 가져요. 소재가 되면은 최소 주가나 뭐 어떤 게 2배 이상 가고 이러면은 이렇게 나와서 얘기도 하고 하는데 맞아요. 투자는 이제 그렇게 하면은 반대로 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이제 길게 보면 간다고 하겠지만 어쨌든 하면은 이제 빠지면 흔들려서 팔았는데 또 오르고 막 이런 그런 악순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자고 하는 이유는 이제 만약 이렇게 해서 관심이 생겼으면은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주가는 매일매일 바뀌고요. 그렇죠.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뭐 2배, 3배 뭐 수익이 났으면은 차익 실현을 할 때도 있어요. 그때 뭐 주가가 빠지거나 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최대한 싸게 사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쵸. 뭐 재평가 이거는 이제 회사마다 다 다르고 하는데 그냥 제가 보고 있는 뭐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의 뭐 우주 하는 회사들 그냥 대표적으로 제가 작년 9월에 레포트를 썼었는데 그때는 네네네. 그때 이런 방송에서 아무데도 요청이 안 왔어요. 그 당시 우주 관련 근데 투자는 그때 제가 이제 이건 증거 자료가 있으니까 그냥 말씀드리면은 해외 주식에서는 플래닛을 추천드렸고요. 네. 플래닛 당시 10불 정도였는데 지금 한 20불 넘었고요. 네. 국내 주식에서는 세트렉 아이와 세아베스트 지주를 추천드렸는데 두 회사 다 지금 3배, 4배 올랐어요. 네. 불과 몇 개월 만에. 트리거는 제가 예상한 트리거는 아니었어요. 이 스페이스X IPO가 사실 트리거였는데 상장을 뭔가 촉발한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관심이 성장을. 붙으니까 관련된 기업도 오르면서 이제 그렇죠. 실제로 하는 회사고 하면은 오르는 건 맞죠. 근데 어쨌든 갑자기 몇 달 만에 어떤 회사의 주가가 2-3배 오른다는 거는 상당히 많은 펀더멘털보다는 그렇죠. 너무 빨리 가는 누군가는 거죠. 거품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거고 누군가는 이제 프리미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게 들어간 거기 때문에 조심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그렇죠. 내 돈이잖아요. 그거는. 최근에 증시가 굉장히 뜨겁다 보니까 뭔가 살짝 스쳐도 뭔가 홈런으로 갈 수 있는. 그거는 근데 또 사람들이 그걸 또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저도 뭐 개인의 한 사람으로서 말로는 이렇게 하지만 또 정작 또 욕심이 생기면 또 그게 어렵잖아요. 그건 인간의 본능이죠. 네. 그것만 잘 조절을 해도 저는 행복한 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고 저에게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류에 휩쓸리지 않는. 근데 그게 제일 어려워요. 흔히 말하는 포모. 그렇죠. 초연도 이제 돈으로 또 움직이는 그런 나는 장세가 이걸 되다 샀는데 보니까. 이거는 정말 싸고 좋은 회사인데 안 가고 내가 봤을 때 이거 되게 지금 거품인데 더 2배 가요. 갔는데 더 얘가 가요. 여기서 2배가 더 가. 그러면 이제 그래서 그 힘들죠. 과열의 끝은 또 알 수가 없다라는 거고. 그럼요. 어려워요. 그래서 투자라는 게. 근데 이제 소외된 쪽에 이제 혼자 있는 거는 되게 이제 힘들고 그런 거를 고통스럽고 발견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더 재밌기도 하고요. 잃지 않는 투자의 맞아요. 방법이기도 하고. 좀 더딜 수는 있겠으나 저는 그런 거를 더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제가 우주선 꼭 친다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어쨌든 관심을 받고 또 엄청난 장기적으로. 기업이 상장을 하면은 그 이제 재평가란 말도 당연히 관심을 맞고요.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이유로든 빠질 때 그 용기를 내서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확신을 가져야 되겠죠. 해서 2배 올랐다가 네, 반토막 나기도 하고 그럼요. 그 이후에 예상치 못했던 어떤 또 이벤트들이 생겨서 또 특히 급등하기도 이런 하고. 우주 쪽은 그게 더 심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주 쪽에서 흑자내는 회사가 거의 없어요. 국내에서는 뭐
세트라 가이 정도 빼고는 다 적자고요. 국내는 인공위성회사. 네, 그리고 해외도 마찬가지. 로켓랩도 적자예요. 네. 근데도 지금 주가는 엄청 많이 올랐죠. 다만 또 어떤 뭐 이벤트를 또 예상하거나 예측되거나 또 이럴 네. 수는 없는 거고요. 네. 그 마지막으로 네. 산업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우주 기업들이 좀 네. 풀어가야 할 과제 같은 게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거대한 질문입니까? 함부로 말하기가 네.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네. 몇 분 정도 남았어요? 1분? 1분? 네. 아, 너무 거대한 질문을 1분 거대한 안에 답하라고 질문인데. 막. 예. 저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그냥 짧게 설명드리면은 이제 이게 발사체랑도 연결되는데 너무 우리가 스페이스X가 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뉴스페이스를 되게 추구하는데 네. 과연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라든지 좀 우주에다가 쏟는 투자 규모를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뉴스페이스로 가는 게 맞냐.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패자적 관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중국이나 이런 정도의 그게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좀 그런 데 투자함에 있어서 저는 약간 좀 국방 목적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제사형 발사체를 해서 우리도 막 뭐 돈을 벌자 이게 아니고 안정적으로 쏠 수 있는 발사체를 갖자. 그게 중요하거든요. 일본이 약간 그런 식으로 하는데 예, 그래서 우리도 언제든 우리의 위성을 비밀리에라도 올릴 수 있는 능력 혹은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무기로도 쓸 수도 있는 그렇죠. 필요하거든요. 군사위성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 물론 이제 상업적으로 할 수 있는 데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위성 쪽은 상업적으로도 충분히 강점이 있고요. 우리나라가 IT도 있고 오래 해왔고요. 위성 같은 거는 그런 건 이제 그렇게 가는데 너무 막 그런 큰 나라들이 하는 거를 다 똑같이 쫓아가는 하려고 거는 해선 좀 너무 현실적으로 어렵지 봐야 돼. 되면 좋은데 그렇죠. 현실적으로 봐야 되면 된다는 좋은데 거죠. 실망이 클 수도 있다. 오늘 우주 산업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네. 들어봤고요.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인 이재광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민생물과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 산하에 불공정거래 점검팀을 출범시킵니다. 담합, 독점력 남용 등이 발견된 품목엔 가격 재결정 명령 등을 내릴 계획입니다. 이번 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은 214억 달러로 1년 전보다 44.4% 증가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137.6% 급증했습니다. 무역 수주는 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가 1년 전보다 10만 8천 명 늘며 증가폭이 축소됐습니다. 청년층의 고용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시간입니다. 유혜진 리포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청취자분들의 질문 들어볼까요? 네, 어제 경제뉴스 브리핑 시간에 이재명 대통령이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발언한 내용과 관련해서 네.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중민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은 혜택이 사라지면 억울하지 않을까요? 라고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안본도 세무사에게 자문을 한번 구해봤는데요. 일단 이 민간 임대사업자 제도는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활성화가 됐습니다.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이끌어내서 주거 비용을 안정화시키는 게 목적이었는데요. 등록 임대 사업자는 최대 10년 의무 임대, 임대료 인상률 5% 제한 등 의무가 있는 대신에 네. 취득세와 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과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이 중 양도소득세는 사업자 등록이 자동으로 말소가 되면 무기한으로 중과세가 배제가 되고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 부분이 일반 주택 소유자와 비교하면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기간별로 혜택을 줄일 수도 있고 아파트에 한정해서 축소하는 방안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실제로 만약에 이 부분이 시행이 된다면 주택 수십만 호가 매물로 나올 수도 있다고 하고요. 앞으로 좀 제도 변화의 추이를 보고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질문은요. 네, 어제 퀴즈 정답이 경마장이었는데요. 네. 9113님, 한국마사회는 왜 국가조직인가요? 하셨습니다. 요거 잘 모르시는 분들 있죠. 한국마사회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공기업입니다. 네. 준시장형 공기업이고 아무래도 좀 사행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행성과 공익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네. 마사회를 공기업으로 운영을 하는 거고요. 또 거기에서 벌어들인 돈은 대부분이
축산발전기금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 마권 안에 세금이요. 레저세, 지방교육세, 농특세에 비롯해서 한 16% 정도가 세금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국가 세수에도 이제 네. 기여를 하는 거고 또 뿐만 아니라 왜 자동차 산업, 자동차 기술을 레이싱 이 경기가 또 이끌어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마가 단순한 그 달리기 시합, 뭐 돈 놓고 돈 먹기가 하는 게 아니라 말 품종도 개량을 하고 사육도 하고 훈련 시스템도 개발을 네. 하면서 전반적인 농업 이 산업과도 또 연관이 된다라는 겁니다. 또 마사회가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요. 네. 다른 질문도 들어볼까요? 5395님, 예전에는 서울 뚝섬에 경마장이 있었는데 왜 과천으로 옮기게 된 건가요? 하고 궁금증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수동 서울숲 부지에 35년 동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54년부터 89년까지. 네. 그런데 겁니다. 시설도 낡고 그러다가 88년 서울 올림픽도 앞두고 있는데 승마장 경기장도 필요하고 네. 해서 나중에 89년 이후에 경마장 자체를 그 승마장 부지로 옮긴 게 지금의 과천이라는 네. 겁니다. 해서 대형화가 필요했다라는 거고요. 또 이제는 그 지역에 주택을 더 공급해야겠다라는 또 생각도 나오면서 경마장 이전까지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또 지역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또 많더라고요. 있죠. 네. 좀 넘어서야 할 산이 좀 있습니다. 시간이 애매한데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네, 박영은님, 온누리 상품권을 5일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 기한도 있나요? 하셨습니다. 5일장에서 사용이 안 되는 건 아닌데 네. 그 5일장에 나오시는 그 상인분이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요즘에 뭐 카드 단말기 들고 다니시면서 할 수 있으니까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그래서 그 시장에 나오신 상인분이 과연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보셔야 되겠고 사용 기한은요. 지류, 종이든 디지털이든 발행일로부터 5년입니다. 네. 온누리 상품권 알아봤고요. 유혜진 리포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9시 5분에도 역시나 알찬 소식 많이 들고 오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